동전 한 푼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세계 최고 부국 카타르의 거대한 자본이 지금 대한민국 남단의 작은 섬, 거제도 앞바다에 멈춰서서 소리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던 카타르의 막강한 오일머니가 거제도의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땀을 흘리는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의 손끝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이 기묘한 풍경은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입니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소리 없는 조선 대전은 이제 단순히 누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느냐 혹은 누가 더 두꺼운 지갑을 가졌느냐의 자본 논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오카리만큼 냉정하고 잔혹한 단 하나의 가치인 신뢰가 이 거대한 대륙과 반도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눈앞의 거대한 이익을 위해 한때 한국을 등지고 중국 조선소의 손을 잡으며 수천억 원의 거금을 아꼈다고 자부했습니다. 한 척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깎아내며 무려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절약했다는 수치적 계산은 분명 장부 위에서는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바다는 결코 장부 위의 숫자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던 카타르의 그 호기로운 선택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20조 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자산과 국가적 운명을 통째로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사상 초유의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턱 밑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은 경기도만한 크기의 작은 사막 국가 카타르와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인 거제도 사이에 기묘한 운명적 끈에서 출발합니다. 인구 24만 명에 불과한 작은 섬 거제도에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거인들이 둥지를 틀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선박의 도크는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망의 핏줄과도 같습니다. 카타르가 바다 밑바닥에서 아무리 엄청난 양의 가스를 캐내어 막대한 불을 쌓아 올린다 한들 영하 162도의 초저온을 견디며 이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거대한 바다 위의 보석, 즉 한국산 LNG 운반선이 없다면 그 가스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차가운 기체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의 국가적 에너지 운명과 세계 최대 가스 부국의 미래가 사실상 거제도의 빈 도크 하나에 통째로 걸려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파격적인 패키지 딜과 유혹에 넘어가 대규모 물량을 베이징의 조선소로 돌렸던 카타르는 이제 다시 거제도로 고개를 돌려 우리의 배를 만들 자리를 조금만 내어줄 수 없겠느냐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들려준 대답은 카타르의 오일머니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전 세계에서 밀려든 고부가 가치 선박 주문으로 인해 2028년까지는 단 하나의 빈자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십시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대한민국 거제도 조선소의 굳게 닫힌 도크문 앞에서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이 기막힌 역전극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장기적인 기술 신뢰도를 간과했던 카타르가 치러야 할 이 가혹한 수업료의 전말을 이제 세계 조선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지정학적 흔들림 속에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위치한 카타르의 앞바다에는 이 작은 사막 국가를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든 거대한 심장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발견된 단일 가스전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노스필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회수 가능한 매장량만 해도 무려 900조 세제곱피트가 넘는 이 압도적인 가스전은 경상남도 전체를 통째로 덮고도 남을 만큼 광활한 가스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기적의 이면에는 중동의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전은 바다 밑바닥에서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 남서쪽은 카타르의 노스필드로 북동쪽은 이란의 사우스파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우유갑에 카타르와 이란이라는 두 개의 빨대가 동시에 꽂혀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빨아들이면 내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냉혹한 제로섬 게임 속에서 카타르는 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박감과 마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와 압박 속에서 카타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대담하고도 미친 듯한 질주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연간 7,700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액화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오는 2030년까지 무려 1억 4,200만 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어마어마한 증산 계획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란이 내부적 혼란과 국제 제재로 주춤하는 사이 먼저 빨대를 거세게 빨아들여 바다 밑바닥의 가스를 선점하겠다는 카타르의 거대한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다 위에서 밤낮 없이 가스를 퍼올린다 한들 이 모든 계획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할 수 없는 카타르의 입장에서 이 거대한 가스 기적을 진짜 돈으로 바꾸어줄 유일한 열쇠는 오직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선박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다 위의 보석이라 불리는 LNG 운반선입니다. 이 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광석이나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평범한 화물선과는 차원이 다른 인류 조선공학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 대량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무려 영하 162도라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초저온의 액체를 거대한 탱크에 가득 싣고 수천 킬로미터의 거친 대양을 수주일 동안 횡단하는 작업은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배의 단열 시스템에 단 1mm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기거나 온도 제어에 실패하는 순간 초저온의 액체는 순식간에 기화하며 선체를 찢어발기거나 바다 위에서 거대한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압축된 원자폭탄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극도의 안전성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화물창 단열 기술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LNG 운반선은 선박 한 척당 우리 돈으로 최소 3,800억 원에서 초대형의 경우 4,800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선박이며 전 세계 선주들에게 이 까다로운 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조선업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은 무려 74%에 달합니다. 울산의 HD현대중공업, 거제도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K조선 빅3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 척의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바다 위에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도크와 숙련된 노동자들의 기술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공학 기술은 글로벌 LNG 선박 시장을 완벽하게 주름잡는 왕관과도 같았습니다. 카타르가 2020년부터 시작된 가스 증산 프로젝트를 위해 128척이라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대형 발주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 조선소들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의 황금을 현실의 부로 바꾸어줄 유일한 열쇠를 오직 한국의 조선 거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가 한국 조선소들의 거절에 당황하며 중국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곳에는 카타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치명적인 미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으로 대변되는 중국 조선업계는 단순히 배의 가격을 한국보다 수천억 원씩 낮게 책정하는 가격 후려치기 전략만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영악하고도 거대한 패키지 딜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저렴하게 만들어줄 테니 대신 너희가 생산하는 LNG 가스를 우리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량 구매해주겠다는 이른바 카타르의 입장에서는 배 만드는 비용도 아끼고 동시에 생산한 가스를 안정적으로 소비해줄 거대한 시장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숫자상으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국제정세의 복잡한 셈법을 넘어서는 이러한 제안은 카타르 경영진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취한 태도는 중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카타르가 큐맥스라고 불리는 초대형 LNG 운반선 물량을 한국에 요청했을 때 한국 조선소들이 이 거대한 선박 건조를 마다한 이유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업의 핵심 자산인 도크의 효율성을 극도로 냉철하게 따져보았던 것입니다. 큐맥스는 일반적인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보다 1.5배 이상 큰 덩치를 자랑하는 괴물 선박입니다. 이 배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 도크 하나를 통째로 비워두는 것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도크 공간에 표준화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을 나란히 두 척 배치해 건조하면 반면 4,800억 원 남짓한 큐맥스 한 척을 만드느라 도크를 낭비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상의 손실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극대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려 무리하게 일감을 받기보다는 수익성이 검증된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판단을 한국의 기술적 한계 혹은 오만한 배짱으로 오해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세계 최대 부국의 자신감은 한국이 안 한다면 싼값에 기꺼이 해주겠다는 중국에 맡기면 그만이다 라는 단순하고도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가 6조 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했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함정에 빠져든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조선업이 짧은 기간에 보여준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을 필두로 중국은 단 몇 년 만에 연간 건조 능력을 2, 3척 수준에서 11척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창신다오에 거대한 전용 조선소를 건설하고 국가적인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중국은 이미 한국의 턱 밑까지 추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10조 원이 넘는 큐맥스 물량을 중국에 몰아주면서 스스로 중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철저히 양적 팽창에 집중된 결과일 뿐 실질적인 기술적 신뢰도를 온전히 담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중국이 건조한 LNG선의 상당수가 사실은 중국이 만든 배는 자국 선사가 자국의 가스를 실어 나르기 위해 발주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LNG 운반선은 단순히 배를 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까다로운 화주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안전 기준과 수십 년간 지속될 운항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배의 가치는 건조 시점의 가격보다 운항 20년 뒤에도 사고 없이 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느냐는 신뢰의 자산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선사와 자국 화주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배를 만들고 운항하며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외부의 혹독한 검증이나 글로벌 선주들의 엄격한 눈높이를 통과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큐맥스처럼 기술적 난도가 극에 달하는 배를 그것도 수십 척씩 한꺼번에 건조해 바다에 띄우는 일은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자에게 F1 경주차를 몰고 세계 일주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카타르는 중국의 저렴한 가격표와 패키지 딜이라는 치안폭탄을 간과했습니다. 2028년에서 2031년이라는 인도 시점까지 중국이 정말로 약속된 품질과 기한을 맞춰 큐맥스를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카타르 내부에서조차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카타르의 계산대로라면 6조 원을 아끼는 완벽한 승리였어야 할 이 거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경제의 기본 법칙을 깨닫게 하는 뼈아픈 실책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건조 능력이 수치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그것이 과연 바다 위의 보석이라 불리는 LNG선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있을지는 전 세계 조선업계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목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스스로를 똑똑한 전략가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저버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제 손으로 끌어안았던 셈입니다. 2026년 3월 그동안 서류 가방 속의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 속에서만 오가던 불안감은 결국 중동의 거대한 화약고가 폭발하면서 잔혹한 현실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폭격으로 시작된 전면적인 중동 정세의 악화는 곧바로 이란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이 거대한 단지는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무려 20%를 도맡아 처리하는 그야말로 지구촌 에너지의 중추신경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공된 가스의 90%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만큼 라스라판의 파괴는 곧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완벽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단 한 번의 폭격으로 카타르가 자랑하던 세계 최대의 가스기지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카타르 전체 LNG 수출 능력의 17%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28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가스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카타르가 입은 연간 매출 감소액은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무너진 시설을 고치고 재건하는 데만 최소 260억 달러, 약 39조 원 나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자본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계 최대 가스부국 카타르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주요 수입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처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린 이 선언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카타르가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발 지옥의 불길은 단순히 카타르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 거제도 앞바다로 고스란히 옮겨 붙었습니다. 카타르가 가스를 생산하고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가스를 실어 나르기 위해 발주했던 LNG 운반선들을 굳이 서둘러 인도받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측이 배를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겠다며 인도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하자 한국 조선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조선업 특유의 독특하고도 잔인한 대금 결제 구조인 헤비테일 계약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헤비테일이란 선박 건조 대금의 대부분인 무려 60%가량을 배를 모두 완공하여 선주에게 넘겨주는 최종 인도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배를 만드는 수년 동안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고스란히 조선소가 부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잔금을 받아 그동안의 투입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카타르가 가스전 파괴를 이유로 배를 받아가지 않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한 척당 2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잔금이 한국 조선소들의 금고에 묶여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박 인도가 단 한 달만 늦어져도 조선소 한 곳당 매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막대한 매출 차질과 현금 흐름 마비가 발생한다는 냉혹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도 예정이었던 카타르 프로젝트용 LNG선 7척의 인도가 줄줄이 이듬해로 연기되면서 거제도의 대형 도크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거대한 선박들로 가득 차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화려한 호황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대금 구조의 취약성이 지리적 위기와 만나면서 한국 조선업의 뼈대를 뒤흔드는 잔혹한 도미노 효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앙 앞에서 카타르의 오일머니도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K조선의 기술력도 지혜적 위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깊은 생채기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냉혹한 2026년 봄의 기록이었습니다. 재앙과도 같았던 가스전 폭격과 지독한 물류 마비를 겪으며 카타르는 마침내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뼈저린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알고 보니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길이었다는 경제학의 오랜 격언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선가와 달콤한 패키지 딜에 현혹되어 대규모 물량을 맡겼던 선택이 지정학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죄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가스기지를 복구하고 국가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국 조선소의 불안정한 건조 진척도와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은 카타르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카타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한 척의 낙오도 없이 약속된 날짜에 칼같이 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결점 없는 정밀함이었습니다. 결국 카타르는 자존심을 접고 다시 한번 거대한 금고를 열어 무려 70척에 달하는 2차 대규모 LNG 운반선 추가 발주 프로젝트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6조 5천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제2의 카타르 특수 잭팟이 열린 것입니다. 카타르는 당연히 이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들고 품질과 납기 면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들로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과거에 한국 배가 조금 비싸다며 투정을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안정적으로 배를 공급받기 위해 한국 조선사들의 눈치만을 살피는 처지로 완벽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카타르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트라우마에 가까운 역전극이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던 세계 최고의 부국 카타르의 고위 관계자들이 거제도 조선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거인들은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전 세계에서 밀려든 초고부 가가치 선박 주문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는 단 하나의 빈 도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하셔도 몇 년은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카타르 외에도 전 세계 화주들로부터 일감을 꽉 채워놓은 상태였기에 아무리 막대한 오일머니를 싸들고 온다 한들 물리적으로 배를 만들어줄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의 힘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선체 가격을 깎아내리던 절대갑의 위치에 있던 카타르가 이제는 대한민국 조선소의 빈자리가 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을의 처지로 완벽하게 전락한 이 기막힌 풍경은 글로벌 조선 시장의 권력 이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카타르는 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숫자를 쫓다가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잃었고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올린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통해 세계 최고 부국을 무릎 꿇리는 진정한 기술 강국의 위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카타르의 귀환으로 승기를 잡은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단순히 현재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중국이 장악했던 초대형 시장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치밀하고도 영리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수익성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니 신개념 설계는 중국 조선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크기의 경제를 정면으로 무력화하겠다는 K조선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더욱 고도화된 안방 침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카타르 국영 조선소인 QSTS와 전략적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단순히 배를 만들어 파는 일회성 제조업을 넘어 선박의 개조, 정비, 수리 등 고부가 가치 애프터 서비스 시장까지 생태계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호황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냉혹한 경고 등 이른바 황혼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후 분야 전문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보고서는 현재 한국 조선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매우 날카롭고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조선 3사가 보유한 3년 반치 일감 중 무려 70척에 달하는 물량이 오직 카타르라는 단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향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발할 경우 산업 전체가 한순간에 휘청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포화 가능성입니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LNG 운반선의 공급이 실제 수요보다 무려 62%나 초과하는 극심한 공급 과잉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열심히 도크를 돌려 배를 만들어냈지만 정작 실어 나를 가스가 없어 바다 위에 거대한 애물단지로 멈춰서는 잔혹한 호황의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달콤한 LNG 특수는 영원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조선업이 지속 가능한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LNG를 넘어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운반선과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며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해상풍력 설비 등 해양 플랜트 다각화로 체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일수록 다가올 황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자명한 진실이야말로 거제도의 도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가격이라는 가벼운 수치 대신 신뢰와 기술이라는 묵직한 가치로 세계 최고 부국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저력을 발판 삼아 한국 조선업은 이제 다가올 탄소 중립 시대의 거대한 대양을 향해 또 한 번의 위대한 닻을 올릴 준비를 해상 풍력 설비 등 세계 최고 부국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저력을 발판 삼아 한국 조선업은 이제 다가올 탄소 중립 시대의 거대한 대양을 향해 터고 그가 본